자, 그러면 윤석열 지지율은 어떻게 됐을까? 야, 나는 이제 금요일날 일어나자마자 검색을 먼저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베개에 베고 누운 상태에서. 한국갤럽. 오늘 저 헤드라인 적었죠. 윤석열 지지율 3% 반등에서 20. TK 14% 상승 속으로 보면. 야, 모르는 사람이 보면 폭등한 줄 알겠네. 아, 진짜. 야, 씨발. 야, 20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게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거예요. 윤석열이 기자회견 하기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가 뭐라 그랬냐면 이 기자회견 하면은 우리 지지율 30%까지 올릴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 결국 그걸로만 놓고 보면 기자회견이 대실패했던 게 이제 완전히 지금 여론까지 들어간 건데 TK가 18% 상승해가지고 3% 반등했으면 어딘가에 떨어진 적도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유, 진짜. 그러니까 TK 14%포인트 상승했다는 건 아무 이유 없잖아요. 기자회견 했다. 잘했어. 이거지 않습니까? 기자회견 대실패라니까요.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기저효과라고 합니다. 17%니까 3% 폭등일 수 있는데 20% 많고 원리가 그거야. 20인데 부정평가가 70일이야. 3배가 넘어. 요건 대통령이 아니라니까요. 아까 말한 그 야수님 표현에 가면 그냥 버러지죠. 내가 그렇게 심한 말을 했었어요? 기억 안 나는데. 아니 기득권은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본다며. 국민 71%는 윤석열이를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렇죠. 저런 자가 대통령을 하면 되겠냐고요.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표시해놨죠. 대구 경북이 긍정이 14% 올랐는데 37 부정 58 14% 올랐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이 기자회견 할 때 자기 보수층도 아니고요. 극우층에만 이제 뭔가 자기를 변명하는 그런 기자회견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윤석열 말 듣고 보니 그런데 뭐 추천할 수도 있죠. 내가 마누라가 자고 있길래 미쳤냐? 뭐 이렇게. 그렇게 세게 말 못한다니까요. 뭐 이렇다고 하니까 말아들었는데 37%고 됐다는 것이고요. 밑에 70대 이상이 44%, 잘하고 있다 44, 잘못하고 있다 45인데 그럼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TK 여러분. TK가 지금 14% 올라서 37인데 이게 37이라고 칩시다. 국민 눈높이가 맞아요? 여러분 보기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모든 여론조사에서 기자회견 잘못했다 70 이상이 나오는데 이분들 눈에는 정상으로 보인다는 것이 대구 시민 중에 윤석열 잘하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극우예요. 근데 이제 그 언론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14%포인트 올랐다는 것만 자랑하고 싶은 거죠. 만약에 14%포인트 올라가지고 윤석열에 대한 긍정평가가 과반을 넘어섰다. 그래서 과반이 돌아섰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14%포인트는 의미 있는 숫자가 됩니다. 근데 14%포인트 올라가지고 숫자가 37이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봐봐요. 지금 TK의 37하고 70대 이상의 44를 기억해 두세요. 37, 44예요. 넘겨봐요. 지난주 거. 딱 거기만 올랐어. 딱 거기만 올랐어. TK 23. 지난주에 70대 이상이 34잖아요. 70대 이상은 10% 올랐고 대구 경북은 14%가 올랐어요. 14%포인트가. 이것 빼고 뭐가 있냐고. 다른 지역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20%로 오르니까 좋냐? 그런데 듣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대구가 어떤 지역인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대구의 극우 성향의 분들이 이런 짓 합니다. 저희 매장 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노란리본의 정의당, 한국노총, 민주노총, 사회단체, 떨거지, 빨갱이 추종자 정중히 사용합니다. 한국노총까지 배척하는 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대부분은 한국노총은 좀 봐주던데. 대부분의 노동자를 저렇게 배척하면 편의점 하시는 분은 노동자예요, 아니에요? 글쎄요. 진짜 웃깁니다, 이런 게. 스스로를 사장이라고 생각하죠.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또 다른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을 제일 많이 지지하는 거는 생활 수준의 하예요, 하. 못 사시는 분들이 지지율이 제일 높아요. 저건 뭐냐면 정보의 부재.
바빠서. 바빠서. 네. 먹고 살기 바빠서라고 그냥 좋게 표현해 줍시다. 네. 보수 잘한다 40, 못한다 53. 중도 중도 12. 사실 저 중도 10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는 보수 아니야라고 숨겨 있는 샤이 보수이거나 샤이 윤석열일 가능성이 높죠. 사실 중도 진짜 성향의 사람들은 윤석열 지지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보여요. 네, 어쨌건 그렇죠. 중도 12, 긍정 12, 부정 79. 그리고 또 하나 특색이 하나 있어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전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유독 지지율이 높아요. 25%. 그러니까 사실 무지하거나 가난하거나 그런 분들이 윤석열을 지지해서 나라를 같이 망치고 있는 일종의 공범이 돼버린 거죠.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긍부정평가 이유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전히 김건희 지금 원탑입니다. 부정평가 1위 김건희 여사 문제. 근데 마이너스 3% 빠졌죠 지난주보다. 네. 저거는 납득이 된 거야 3%는. 저 3% 빠진 게 윤석열 지지율 3% 올라간 거예요. 아, 그 윤석열이 남편이 대신 사과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저 3% 빠진 게 윤석열 지지율 3% 올라간 거예요. 아, 집사람이 사과하라고 해서 사과하는 겁니다. 그렇지. 예, 예. 그냥 뭐 새벽 5시까지 그냥 문자 보내고 있길래 너 미쳤냐?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이게 어떻게 공천 개입입니까? 이야기할 수도 있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작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진짜 중요한 새날 방송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경제, 민생, 물가. 이거는 거의 항상 상위권에 있어요. 갤럽은 윤석열을 부정평가하는 이유를 물어봐요. 딱 하나만 말하라고 해요. 사실은 여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건희랑 관련 있는 항목들이 되게 많아요. 더 많죠. 윤석열 그리고 혼자보다. 지금 6%는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입니다. 대통령은 2년 반이나 했는데 경험, 자질 부족. 야, 씨발, 그러면 사람이 언제 되냐고. 아까해요 진짜. 진짜 공양미 윤석열만 300석에 생각하면 진짜 너무 답답합니다. 이 인간이. 드디어 저 몰랐냐고. 드디어 갤럽 여론조사 1%의 국정농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1000명이니까요. 10명이 저렇게 답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정농단. 저 항목을 보면 이제 나중에 다른 여론조사하면 국정농단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근데 저 국정농단은 김건희랑 다 들어갔죠. 일맥상통하죠. 네. 저기 보면 부정부패 비리, 뭐 경험 자질 부족,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국고 낭비 이런 것들이 김건희랑 연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한 번 더 웃음을 갖기 위해서 윤석열이 잘하는 긍정평가 이유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외교 잘한답니다. 그 잘하려고 또 나갔잖아요. 아니 내가 웃으라고 했잖아요. 외교 잘한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웃습니까? 지금 이렇게 웃는 거야. 다음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가 됐다는데 어떻게 웃음이 나옵니까?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답니다. 정말 아니 그 트럼프를 데뷔하기 위해서 골프 친다는 소식을 트럼프가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트럼프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보세요. 댓글창에는 웃고 있는데요. 아 그런가 죄송합니다. 결단력, 추진력, 뚝심, 안정적 국방안, 모디 정원 확대, 경제, 민생, 주관, 소신. 그러면 경제, 민생에 긍정평가가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잘 사는 새끼일까요? 못 사는 새끼일까요? 경제, 민생에. 미쳤다고 봐. 윤석열 가족입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갤럽이고요. 갤럽 중에 이제 오늘 갤럽에 그 정당 지지율이 보면 놀랍게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현 정부 들어 최저치를 찍었어요. 이게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딜레마야.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보다 낮은 대통령이었단 말이에요, 최근에. 근데 국민의힘이 29에서 27로 떨어졌잖아요. 네. 물론 민주당도 떨어지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갤럽의 최저치를 찍은 거예요, 국민의힘이. 27%가 지금까지 없었다시피 했어. 한 번인가 있었어요. 그러면 한동훈이가 저지랄 하니까 떨어지는 거거든. 그렇죠. 윤석열이 저러고 할 때 한동훈이라도 좀 정신 바짝 차린 소리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꼭 봐야 될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프? 그런데다가 이제 또 당원 게시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이게 올라갈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 빨리 이제 한동훈은 털모자를 벗고 정말 사죄하고 네. 퇴출되어야 된다. 그 게시판 사건에 대해서 한동훈을 부르는 호칭 들었어요? 뭔데? 게시판 놈.
야, 진짜 국민의힘에서 지금 자꾸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내는데 진짜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뚜루킹. 뚜껑과 드루킹을 합쳐서 뚜루킹이라고 부릅니다. 제일 명작은 탈모사지. 자, 넘어가시고. 자, 어제 나온 여론조사 중에 저 쿠키뉴스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평가. 미리 좀 알려드릴 것은 저 한길 리서치가 굉장히 보수적 여론조사입니다. 유명합니다. 기자회견 평가 충분하다 23.2, 부족하다 73.5. 이거예요. 국민들이 그렇게 느낀다고요. 야, 3% 올랐으니까 뭐 폭등했겠지. 니들이 뭐 갤럽으로만 따지면은. 그렇지 않다. 저거는 자동 응답이기 때문에 한길 리서치가 하우스 이펙트를 보여줬다 그러면 저거 윤석열 기자회견에 대해서 30은 나와야 정상입니다. 다음.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 찬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69.7%, 약 70%가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2주 동안 200석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김건희 특검 필요하지 않다가 23.6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김건희 기자회견하고 숫자가 거의 똑같죠. 윤석열 기자회견이 충분했다 23.2,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가 23.6이니까 딱 그만한 분들이 딱 그만큼 또아리 들고 있는 거야. 자, 북한이 참전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군사적 지원 여부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엊그저께 나왔던 다른 여론조사랑 비슷해요. 윤석열이 임기 단축인지 하야인지 뭐 개헌인지를 한꺼번에 물어봐서 계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거는 지금 한번 보세요. 전투병을 파견해야 된다가 2.5죠. 전투병을 보내지 않더라도 무기 지원해야 된다가 14.5죠. 그럼 우크라이나에 뭔가를 보내자고 하는 게 저 합쳐가지고 17 정도 나오죠. 예. 그러면 나머지는 반대란 말이에요. 비전투 참관이나 의료 지원 등 인도주의적 지원만 해야 한다. 다음에 아무런 파병이나 지원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들은 홀대하게 높잖아요. 근데 요거를 쉽게 표현하면 약간 사점적도 이렇게 물어봐 버려. 그러면 변별력이 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사실 저런 이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둘로 나눠서 물어봐야죠. 맞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 대한민국이 관여를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늘어놓으면 사실 그 자세한 내용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자, 다음 저 대선 주자 또 여론조사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 업무 잘하냐, 직무 잘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20대가 71.4%가 잘한다고 답했다는 여론조사가 있는 거죠. 실제로는 전 연령층한테 물어보면 잘한다 55.7, 못한다 38.4입니다. 여기도 압도적이죠. 거의 한 18%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근데 이재명 대표가 20대한테는 71.4%가 이재명 잘한다고 답을 했더라 이런 이야기고요. 한동훈 한번 볼게요. 지금 2030 2대남으로 집권한 정당의 당대표입니다. 20대 청년 73.2%는 잘 못한다. 이재명 대표랑 정반대죠. 이재명은 잘하고 한동훈은 못한다. 그러니까 사실 그 정치에 관심 없는 20대 청년들이 보더라도 한동훈은 뭔가 부족하고 뭔가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특히나 그 뭐 가발에 관련된 루머나 무슨 뭐 깔창 무슨 뭐 브라자 뭐 이런 그 표현들이 그쪽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거기서 더 놀려. 그런 컨텐츠를 보는 20대들 입장에서 진짜 얼마나 진짜 좀 가볍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뽕부라 하고 화장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약간 좀 덜 떨어진 놈으로 보이는 건데 전체 연령층에서는 잘한다 28.6, 부정평가 64.3. 끝났어. 한동훈이는 이제 내가 보기에 버려지는 것만 남았어요. 왜냐하면 절대 윤석열 지지하는 그거들한테는 한동훈 안 찍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고향말로 이제 오세훈이 같은 애들이 뻔내뻔내하죠. 홍준표, 오세훈이. 뻔내뻔내. 한동훈이 안 되겠구나 싶어요. 여기 모두 뺀질 이런 말 아닙니까? 아니 뻔내뻔내는 뭘 먹어보려고 막 이렇게 식탐 부리고 있다. 기웃기웃.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보수 쪽의 대표적인 유튜버들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한동훈의 구속이 확실하다 이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근데 여론조사 관련해 가지고요 재밌는 거 하나 해볼게요. 강혜경 씨의 증언입니다. 명태균이 허경영 지지율을 올려서 이재명 공격했다 계획. 그 여론조사에 한번 다시 넣어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실패한 쿠데타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뭐냐면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어떤 명태균은 허경영 씨와 친해요. 근데 여러분 그 허경영 안 보신 분들 많을 거든요. 난 직접 방송을 해봤잖아요. 아우. 그러니까 허경영 씨가 어떤 느낌이냐면 좀 되게 윤석열보다 더 못한 아저씨. 아 그래요?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뭘 치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쉽지 않은데. 그냥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컨텐츠도 없고 그냥 그런 느낌의 자예요. 일반인들한테는. 그건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럼 허경영을 그 종교처럼 믿으면서 허경영이 파는 상한 우유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맞아. 그러니까 저건 저 명태균이 허경영하고 되게 친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10월 23일 나왔던 기사예요. 명태균이 허경영 대선 지지율 5% 여론조사 관여 의혹. 뭐냐면 TV 토론 하는데 지지율이 5% 이상이거나 하면 뭐 그저 TV 토론에 토론 끼워준다 나가죠. 이런 게 있잖아. 예. 그러면 그 당시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허경영 여기까지는 토론에 넣어주면 5.1. 허경영을 이재명 그 토론에서 4명이 예를 들면 1대3으로 싸울 수도 있고 2대2로 싸울 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네. 저 상황이 되면 만약에 허경영까지 들어왔다 그러면 윤석열, 안철수, 허경영이 이재명 3대1로 싸웠을 거예요. 느낌적으로는. 또는 안철수는 윤석열도 공격을 했겠죠. 그러니까 허경영을 토론에 집어넣으려고 억지로 조작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사기관에 딱 나와 있잖아요. 네. 미래한국연구소라고. 근데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선관위에서 방송 패널을 토론 방송 패널을 구성할 때 그러니까 미래한국 그 연구소 이 조사기관을 참고하는 게 아니라 선관위에서 직접 조사한 그걸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방송진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게 마음대로 안 됐다 이거죠. 작전 대실패죠. 예, 예.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허경영 여론조사 지지율 3위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5인 TV 토론 이게 가능하다 이런 막 기대감을 막 이렇게 뿜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방의 이 자체 뉴스 이런 데서는 허경영을 엄청 올려치기를 합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것도 다 미래한국이나 아니면 시사경남이 조사기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해줬었는데 이게 그 김건희가 아크로비스타 준다고 했던 말처럼 허경영이 이제 나중에는 저 명태균하고 호영호제 하는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가 하늘궁을 명태균한테 너 물려주겠다라는 말까지 했다는 거예요. 야 명태균 입장에서 신용불량자인데 어떤 이야기 있었잖아요. 아크로비스타를 준다. 네. 어. 하늘궁을 준다. 근데 이 전국적으로 ARS 이 전화를 2번을 돌려서 허경영으로부터 이미 1억 2천을 또 받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좀 받았다. 허경영으로. 그러니까 이거요. 내가 저번에 의혹 제기했던 게 그거거든요. 김건희한테 뭔가를 받은 거 김영선한테는 비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했냐, 내가 무슨 이익을 챙겼냐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차명이나 뭘로 꽁꽁 숨겨져 있을 재산이 저는 있어 보이고 예를 들면 두산 주식 사갖고 냅두면 7만 원, 8만 원 간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야야 사. 내 지금 대신에 이거 내가 정보 줬으니까 그 가격 올라가면 그중에 나한테 반띵 이런 식으로.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쨌든 여론조사가 이렇게 희화화된 적이 있었나 싶고요. 다시 한번 저 여론조사 끝나자마자 제기했던 의혹이 여론조사 장난질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지금도 여러분 가보시면은 대선 끝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제가 기존에 있던 여론조사 기관들의 윤석열, 이재명 그 지지율 이거 있잖아요. 의혹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시기 비슷할 때 김어준 총수가 여론조사 꽃을 만든 건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해요. 장난질. 그러니까 데이터상으로 보면 불법이 없는데 질문 순서라든지 이번에 그것도 나왔잖아요. 와, 나 그런 스킬은 사실 몰랐는데요. 당에서 여론조사를 가. 당내 경선에서. 그러면 미리 한번 김을 빼버리는 거야. 아, 예. 네. 여론조사를 돌려갖고 더군다나 그 당원의 성향을 파악을 해. 윤석열이냐 홍준표냐 유승민이냐 파악해가지고 윤석열 쪽에만 전화를 때려. 나는 전화 받았으니까 끝. 근데 실제 당 여론조사는 그 다음에 가게 되는 그런 스킬을 썼더라 이런 거니까요. 명태균은 저것만 처벌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김건희가 명태균한테 500만 원인 2번인가 줬다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됐어요. 그렇죠. 검찰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난 되게 궁금합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SKY 대머리 호로세님, 아까 대머리가 시작됐네요. 뚜껑씨 조언 좀 해주세요 하셨고요. 이분이 지금 머리카락 빠지고 있던 소리예요. 저 대머리 호로세님께서. 끼옥. 자, 정천재 하루광지님. 골프 모임 단체 사진 일부 짜기 입기 했다 같이 골프 안 쳤다는 주장 아님. 그게 이제 전에도 우리가 방송에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골프를 여러 명이 쳐요. 사진이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앉아서 찍어. 그 중에 이재명과 김문기가 가깝게 있는 사진만 노려서 이래도 몰랐다고. 근데 이 부분은 허위사실은 맞는데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은 골프를 안 쳤다는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